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포장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 이번 주에도 플라스틱 관련 뉴스로 시작합니다. 우리 패키징 산업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규제 등을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유튜브 채널 올패키징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7월 첫 번째 주 올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20세기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 해양 오염, 쓰레기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로 간주되면서 관련 규제와 정책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관련 규제는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 대체, 금지와 함께 비용 부과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과정을 고려한 플라스틱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플라스틱 자원순환 정책과 규제 도입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으로 많은 국가가 EU의 정책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EU는 2019년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에 합의했고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산업 중심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을 강화해 유럽 시장에 환경 영향이 큰 제품의 진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는 재활용성이 낮은 포장재 플라스틱 배기물에 킬로그램당 0.8유로가 부과되는 플라스틱세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감축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현재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이미 배출된 플라스틱의 재사용, 재활용 등 관리와 생산 단계에서부터 감축 요건을 넣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권장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원천 감량을 해야만 하고 그 다음으로 재사용,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열회수, 매립 등의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탈플라스틱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와 제도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관심과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의 제조, 유통,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나 물성 저하, 물리적 재활용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방법은 크게 열분해, 해중합, 그리고 정제, 추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포장재를 물질 재활용 또는 화학적 재활용을 할 때 어떤 재질과 구조가 좋을까요? 유럽에서는 연포장재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장하고 있는 재질은 PE, PP 등의 단일 재질입니다. 국내 재활용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단일 재질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PE, PP 등의 단일 재질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내용물인 주방세제뿐만 아니라 포장재도 친환경이어야만 친환경 주방세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방용 세제의 환경표지 인증 EL303에 따르면 2024년부터 포장재의 친환경성을 제고해야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L303은 제품에 사용하는 1차 포장재 재질과 구조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에 재활용 우수 이상에 해당해야 하고 포장재 무게도 포장재 평가 지수 등으로 적정 포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우치는 단일 재질로 변경해야 재활용 우수가 되고 용기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밖에 포장용기 재사용에 대한 의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이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과 제품이 패키징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패키징 전문 방송 올 패키징 TV는 패키징 기술 제공 코너를 통해 패키징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패키징 기술 자료나 정보 등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는 기름기가 많아 공기 중 산소에 의해서도 산패가 일어납니다. 산패가 되면 흔히 말하는 쩐내가 나고 또 산패한 것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는 산패가 되든 말든 판매를 하고 소비자는 산패를 잘 모르고 그냥 취식합니다. 패키징 기술로 산패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가 2년 이상 지나도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산패 방지 포장 기법에 의한 것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는 약 21%인데요. 이 산소가 포장 속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돼 산패가 일어나는데 포장 내부의 산소를 0%로 유지해 산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바로 패키징 기술입니다. 견과류 산패 방지 포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포장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패키징 업계의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업포장협회와 한국공업포장관리사회가 6월 21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제2회 공업포장관리사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로 화물 수송에 대비해 로로선 화물의 포장 및 고박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익순 유코카캐리어스 차장이 로로선의 기초정보와 화물 고박 방법,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재문 JNF 종합물류 대표이사가 로로선 화물의 포장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송경석 한국공업포장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 세미나는 수송 포장과 물류 전문인을 위한 국내 유일의 세미나로 국내 수송 포장 설계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 후에는 제6회 공업포장관리사 자격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수여식에서는 13명의 공업포장관리사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다양한 이종 산업의 결정체인 패키징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패키징 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대룡포장산업 주식회사는 특허 기술인 미세천공 레이저 가공 기술을 토대로 신선함이 오래가는 숨쉬는 포장, 가스를 선택적으로 배출하는 포장 등을 제조하고 있는 국내 농산물 포장재 선두 기업입니다. 특히 O2싱싱 필름은 레이저를 이용한 초미세 가공으로 홀의 형상과 깊이, 간격과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해 각각의 농산물 호흡량에 적합한 공기 투과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선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능성 포장재입니다. 또한 미세천공 레이저 가공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포장, 김치 포장, 전자레인지용 스팀백, 인디케이터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으로도 수출하며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룡포장산업은 고객 요구에 맞춘 포장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가 높은 포장재료 구성이나 기능성 부여를 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룡포장산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교육 및 전시회 참관 관련 소식입니다. 올 패키징 주식회사는 6월 30일 올 패키징 교육장에서 녹색 기술 인증과 특허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연포장업계에서 불고 있는 녹색 기술 인증과 이와 관련한 특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먼저 이한영 올 패키징 대표이사가 녹색 기술 인증의 필요성, 추진 전략과 절차, 범위와 활용 방안, 녹색 기술 인증과 환경 표지의 차이점 등을 소개했고 올 패키징과 협력하고 있는 네이트 특허법인의 고남석 변리사가 특허의 필요성, 포장기업의 특허 출원 방법, 녹색 기술 인증과 관련한 통상 실시권 등을 교육했습니다. 올 패키징은 녹색 기술 인증 관련 컨설팅과 함께 중소포장기업의 특허 출원을 위한 컨설팅 및 출원과 등록 서비스를 패키징 전문 특허법인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장기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패키징이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연포장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연포장 교육은 플라스틱 재료의 이해, 연포장재 관련 인쇄, 가공, 품질 관련 현황, 연포장재 설계, 연포장재 제조업체 견학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문의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패키징이 세계 인구 4위 식품산업이 주력 산업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포장 전시회를 참관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4박 5일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표 포장 전시회인 올팩 인도네시아 2023을 참관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잠재력을 진단할 시찰단을 모집합니다.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를 원하는 포장 기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환경 표지 인증과 친환경 포장재 기준 도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주방용 세제의 환경 표지 인증에 친환경 포장 기준이 마련됐고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 주방용 세제 제조사는 파우치 재료를 PE 단일 재질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 표지 인증은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기준만 있었는데 앞으로 주방용 세제의 환경 표지 인증과 같이 친환경 포장과 관련한 기준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포장재가 친환경이 아니어도 됐는데 이제는 포장재까지 친환경이어야만 합니다. 업계에서는 완전한 친환경 제품으로 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포장업계는 친환경 포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포장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팩, 패키지, 패키징 등이 있고 각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포장을 광의의 패키징이라고 일컬었는데요. 앞으로 올 패키징 TV에서는 포장 대신 패키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패키징 산업과 올 패키징의 발전을 위해 광고와 후원을 해주신 골판지 및 상자 전문 기업 리더스 코스메틱 골판지 사업부, 올 패키징몰에 입점한 해외 선진 포장기자재 수입 전문 기업 HTI 코퍼레이션에 감사드리며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 패키징 TV의 7월 첫 번째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